박 전 대통령 오늘 중으로 관저를 떠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한광국 비서실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참모들과 티타임을 오늘 했고 오늘 퇴거를 전격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들의 TV를 보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여론을 이제는 듣고 수렴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신 거라 볼 수 있겠죠? 이 차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방금 서 국장께서 말씀하셨었지만 어쨌든 이것을 계속 끌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거고 또 이제 새 주가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해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박 전 대통령께서 그렇게 결심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노출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최소한의 노출, 그렇다면 야간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잠시 후에 청와대 관저를 떠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광욱 실장이 이렇게 밝혔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모들과 잠깐의 티타임을 가진 후에 오늘 중으로 청와대를 퇴거해서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것이라고 청와대에서 밝혔습니다. 자, 저런 움직임은 사실 오늘 오후부터 저런 얘기들이 좀 돌았는데 오전만 해도 내일 오전 10시쯤에 갈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서 갑자기 경찰들이 삼성동 사저를 둘러싸고 펜스를 치고 주변 인물들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삼성동으로 오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있었는데 역시 오늘 오후에 전격적인 퇴거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아주 늦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주가 시작되기 전에 결단한 건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이왕 하시는 거 국민들에 대해서 짤막한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제가 볼 때 이동 경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체 경찰들이 경호 문제 때문에 신속하게 이동할 텐데 아마 삼청동에서 삼성동까지 남산터널 지나서 한강 대교를 넘어서 가기 때문에 한전 20분 정도도 안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마지막 가는 모습에 지나친 취재 경쟁보다는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생각해서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 주목하고 그리고 삼성동 앞에서 들어가는 모습 정도를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들이 타당하지 않겠나. 그래서 혹시나 과열된 취재 속에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보기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사실 이제 봄이기 때문에 일몰 시간 한 6시 반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두울 때보다는 경호나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지금 한 5시 한 10분 전입니다. 한 3, 40분 내에 청와대를 떠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한 국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현재 높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잘 결정하신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아마 대통령께서 이 관저를 떠나게 되면요. 여전히 이제 언론의 관심들이 많을 겁니다. 거의 이제 지지자들, 반대자들이 삼성동 주변을 에웠을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취재진들이 다시 주변 건물에서 관저를 이제 촬영하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구속 수사 내지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도 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운 나날들이 이제 앞으로 예고가 되는데 사실 좀 저는 이런 대통령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 모든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고려해주고 좀 배려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정치적 몰락을 굉장히 아프게 생각하는 지지자 입장에서는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본인의 이제 사저로 돌아가신 다음에 삼성동 자택 앞에서든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를 내놓기를 바라는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충분히 얘기했지만요. 어쨌든 헌재 결정 자체를 부정하거나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메시지는 있을 수 없겠죠.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첫 번째 의무 자체가 헌법 수호 의무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처음 취임식 때 선설하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 헌재에서도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게 탄핵 핵심 명분이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고 하지만 분명히 본인 입장에서 억울한 게 있다 그러면 그건 어쨌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자 앞에 많은 운집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지지자들 앞에도 한 말씀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승복 부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고 지지자들한테 미안하다. 금방 우리 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입장 표명을
하는 상황이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드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언제 나갈 거면 기자들이 많고 지지자들이 너무 많이 운집해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또 그런 것들이 또 어렵기 때문에 아마 저는 밤쯤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뉴스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석회의 개최 후에 오늘 중으로 청와대를 떠날 것이다 라고 한광옥 전 비서실장이 밝혔습니다. 사저인 삼성동으로 도착해서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을 표명할 것이냐, 이것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곧 한두 시간 내에 청와대를 떠나서 삼성동 사저를 향할 것이다. 이렇게 청와대 측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참모들과 티타임 후에 전격적으로 퇴거를 결정했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주변에서의 어떤 이런 간곡한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게 전직 대통령이죠.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퇴거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삼성동 자택으로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화면 속에서 보시듯이 경찰 인력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태극기를 들고 있는 태극기 시민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 시민들이 바로 저 대거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문제는요. 뭐 청와대를 떠날 때보다는 지금 뭐 삼성동 도착해서 거기 이제 본인들 지금 보시다시피 많은 지지자들이 와 있는데 저 지지자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첫 번째 일성에 대해서 뭐 지지자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분들 또 여러 대선 주자들 정치권이 전부 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저도 궁금한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실 그동안 이게 모든 게 조작됐다, 내가 엮인 거다 이런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헌법 수호 의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헌법 수호와 관련한 대통령의 그동안의 메시지를 봤을 때 그것도 아마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정도의 메시지는 내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싶고요. 두 번째로 향후 있을 검찰 수사나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는 정도의 입장을 표명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아울러서 이 국민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많이 불면되어 있는데 국민의 어떤 화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주문하는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의 모든 전제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의 각오로 할 때 저는 그 얘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시작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론전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평가가 오늘의 평가가 다르고 내일의 평가가 다르고 5년 후의 평가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 헌재 판결의 내용에서 저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지만 그중에 가장 동의하는 대목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전임 대통령을 비교하면 기각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여론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안창호 재판관이 관련 추가 의견을 낸 게 있어요. 그 대목을 보면 이번 판결은 현행 대통령의 과거 잘못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의 헌법 운영의 개념,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문재인 후보를 포함해서 대권주자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상당한 경고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임 대통령들도 사실 지금 요번에 헌재 판결의 근거를 가지고 들이대면 안 걸릴 사람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박연차 게이트 있었죠? DJ 상황비리 있었죠? YS 김현철 사건, 비선농단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앞으로의 여론 게임이 남아있다 그러려면 지금 깨끗이 요것은 인정을 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오히려 여론전에 장기 여론전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뉴스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6시 이전에 청와대를 떠날 것이라고 청와대에서 밝혔습니다. 삼성동 사저를 향할 것 같은데 삼성동 사저에서 본인의 지지자들 앞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뉴스 속보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6시 이전에 청와대를 떠나서
삼성동 사저로 향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라고 하니까요. 빠르면 1시간 정도 후에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서 본인이 살고 있었던 삼성동 사저에 도착할 것 같은데요. 2013년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박 전 대통령, 부모를 모두 흉탄을 잃었었죠. 잃고 떠난 지 34년 만에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다시 4년 만에 지난 3월 10일 날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이 불명의 기록을 안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사가로 다시 돌아가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상당히 아픈 모습이겠지만 또 하나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본인의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5시에서 6시 사이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래서 입장을 발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제까지 네. 사실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이 지금 함으로써 많이 좀 풀릴 것 같아요. 저는 공감합니다. 뭐 지금 얘기했던 한 국장님이나 서 국장님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 승복 부분하고 앞으로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지지자들 사이한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청와대 나오면서 그 부분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본인이 직접 짧게란 말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반전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 뭐 완전 반전은 되지 않겠지만. 이런 메시지도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2007년 8월 10일 날 그때 경선 후보로 속패를 했잖아요. 불과 1.5% 차이였습니다. 그때 이명박 후보에 패했던 당시 후보가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합니다.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도 헌재 판결에 깨끗이 승복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정도만 해도 사실 상관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를 안 한다면 끝까지 또 야당이나 딴 데서는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그 정도 사실 뭐 이건 승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재심이라든지 다른 법적 절차가 사실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함으로써 이 국론이 좀 분열되어 있는 상황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화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요 시점에 나오는 시점에 뭐 사저일 수도 있고 뭐 대통령 그 청와대 앞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아니면 문서 형식으로 전달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다만 2007년도에 이제 승복했던 건 정치적 승복이죠. 그리고 다음에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좀 경우가 좀 다를 수 있는 뭐 부분은 다 이해하실 것 같고요.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7일이죠. 헌재에서 마지막 이제 최종 변론의 의견서의 마지막 대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저는 이 멘트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요. 박 대통령의 마지막 메시지도 결국 여기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여준 그 국정 운영 스타일상 저는 직접 음성으로 메시지를 발표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 3일간의 침묵, 3일이 돼서야 퇴거하는 늑장 퇴거를 보더라도 본인은 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국정 운영의 안정을 위해서 그 본인이 헌재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서면으로 짧게 하고 퇴거를 통해서 본인이 헌재 결정을 승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별도의 메시지, 음성 메시지보다는 서면 메시지 정도로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요, 이거 정말 혹시입니다. 뭐 본인의 어떤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좀 굉장히 강성 메시지가 나올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나요?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메시지 스타일을 보면요, 그렇게 감성 메시지를 뭐 길게 내거나 하지 않았죠. 지금까지 굉장히 강성 메시지. 강성 메시지를요. 강성 메시지를 내기에는 지금 분위기가 대통령한테 박 대통령이 유리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사실 그런 메시지를 내놓을 정도로 지금 박 전 대통령이 뭐 유리한 상황도 아니지만 그 상황을 떠나서 본인이 억울함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본인이 유리하지 않다는 것도 본인이 알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정치적 실익이 없어요. 실익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이야기한다고 해서 박근혜 이미 결집되어 있는 태극기 민심이 새롭게 재결집해서 뭐 2배로 뛴다든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일단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일반인이라면 사실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조금 특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의 예우도 있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지지층을 향해서 싸우자, 같이 한번 해보자, 불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경우는 오히려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더 자극하고 여론을 더 자극하고 아까 얘기했던 장기 여론전에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그런 일은 저는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문하 씨가 또 하나 덧붙이면요. 지금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에 이제 지지층 호소를 위해서 여러 번 이제 노력을 했었죠. 여러 가지 행태를 통해서. 근데 만약 이번에도 지지층 결집을 더 요구한다면 오히려 강성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은 더 비굴하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지지층 입장에서는 더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도 강성 메시지가 아닌 굉장히 나약하고 힘든 오히려 모양새로 물러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정 여론을 어떤 면에서는 모을 수 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주목되는 가운데 본인이 5시에서 6시 사이에 청와대를 떠나서 이전에 살고 있었던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청와대 참모진과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 뒤에 지금으로부터 빠르면 1시간 이내로 청와대를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정식으로 이렇게 임기를 다 채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서 화려하고 성대한 그런 퇴임식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어떻게 보세요? 두 분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네, 대통령을 참모들이 작별할 자격이 있는지 좀 묻고 싶고요. 제가 볼 때는 작별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순장적으로 책임을 면치 못한 정도로 국민에게 머리를 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현재 청와대 보좌진들은 지금 그 직을 파할 수 있는 권한은 황교안 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나 외교 국방 관련된 주요한 부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청와대 특히 정무 라인에 있는 참모들은 대통령의 퇴거와 함께 즉시 사퇴해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고 반성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뉴스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6시경에 청와대를 나와서 삼성동 사저로 향한다고 합니다. 예전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본인이 소속돼 있는 자유한국당에 6시에 청와대에서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려면 한 57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6시경에 청와대를 떠나서 삼성동으로 향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한호섭 전 국장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원칙대로면 구속. 사실 그렇죠. 원칙대로 하게 되면 공범들이 전부 다 구속이 됐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과연 아마 검찰이 다음 주에 바로 움직일까요? 소환은 아마 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대선 이후에 한다라고 그런 얘기도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중앙지검에서는 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공소가 재판 중입니다. 그렇죠. 만약 이 상황에서 공범으로 이제 피고인으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앞으로 만약 안 나오면 법정에도 증인으로 또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검찰에서 바로 소환을 요구할 걸로 보이는데 다만 소환에 바로 응할지가 또 의문입니다. 응하지 않는다면 이제 또 강제 수사, 체포라든지 영장이 또 문제되기 때문에 검찰이 아마 신중하게 생각을 분명히 검토를 하긴 하는데 조사는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또 한 가지가 아까 얘기했지만 청와대도 압수수색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 두 가지를 지금 검찰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건데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끝까지 대통령이 소환 조사라든지 이걸 불응한다면 이거는 강제 수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와 또 삼성동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압수수색 얘기까지 나오는 걸까요? 로그 기록 이런 거죠. 청와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서버 부분을 제일 한번 가서 예전에는 휴대폰 얘기는 했죠. 휴대폰 같은 경우는 차명폰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훼손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지금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출입 기록이라든지 서버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거를 확보한다 그러면 우리가 못 풀었던 세월호 7시간 그 부분, 비선 진료 부분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간다면 삼성동 사저에는 이렇게 갈 이유는 사실 없어 보이는데 청와대에 가서 컴퓨터 기록들을 확보하는 게 검찰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차장께 좀 여쭐게요. 질문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만약에 시작이 되면 혹시 구속 수사라든지 이렇게 원칙대로 수사를 하게 되면 향후 60일 남은 조기 대선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매우 크다고 봐야겠죠. 특히나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이 왔을 경우에는 어쨌든 보수층이
그냥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예. 따라서 검찰도 사실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리하다. 따라서 굉장히 속전속결로 수사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네. 어쨌든 지금 2달 남았는데 이제 3월 안에 어쨌든 확정을 져서 이번 수사를 마무리 짓지 않으면 굉장히 그 4월 15일 날부터 그러니까 5월 9일이 대선이라고 가정했을 때 4월 15일부터 후보 등록을 하고 4월 17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예. 17일부터요? 그러면 선거운동 과정에 박 대통령이 선거운동의 변수가 되는 것을 검찰도 매우 우려하고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예. 3월 중에 어쨌든 정리를 하고 네. 4월 초에는 구속 여부 같은 확정 짓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속담에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저는 검찰의 처지가 아주 궁색하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그 관련자인 우병우 수석을 조사하는데 네. 우병우 수석을 조사하는 그 시기 전후로 해서 예.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 김수남 검찰총장과 그리고 그 검찰의 특수본인 이영렬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검찰 수뇌부와 수천 번의 통화를 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법무부의 검찰국장이라고 하는 공무상 관련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찰이 무엇을 하더라도 아마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국민들이 믿지 못할 정도의 검찰의 위신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단호하게 수사함을 통해서 그 검찰의 오명을 씻으려고 할 텐데 저는 뭐 죽은 권력인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찰의 의지로 검찰을 평가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수남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가 민정수석과 그 수사 정보를 흘리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과연 자기의 그 상사인 검찰이 김수남 총장과 이영렬 특수본부장 등 검찰 수뇌부를 조사하는지 안 하는지 수사하는지 안 하는지 그 점을 그 지켜보는 것이 검찰 수사가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진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패널분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저희가 다시 한번 속보를 전해드리는데요. 청와대에서 수석회의를 개최한 박 전 대통령 퇴거를 결정을 했고 6시에 청와대를 출발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여서 과연 박 전 대통령이 파면 사흘 만에 이 퇴거를 결정하고 현재 이제 청와대에서 본인이 과거에 묵었던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면 메시지를 낼 것이냐,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시시각각 전해진 저 화면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상황을 모두 다 알고 있을 텐데 과연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 위한,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기 위한 또 하나의 어떤 준비 작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가 지금 이 순간 삼성동 사저 앞에 몰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직을 파면당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행동은 정치적 행동이고 정치적 평가를 받게 되고 여론적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도 거기 안에는 전략이 있고 의도가 있고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상한 시선으로 볼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그 좀 바람이 있다면 이제는 직을 내려놓으신 분으로서 대한민국 전체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대목이겠죠. 네. 어떻게 지낼까? 또 이런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단독으로 채널A가 준비한 소식이 있는데요. 최순실과 일종의 연계고리를 했던 이영선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의 경호를 계속 맡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여러 해석을 나올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아마 특수한 사정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동안 그러니까 대통령 아니셨을 때 그 사적인 일들의 상당 부분을 최순실 씨가 담당을 했고 공적인 영역의 일들은 사실 문고리 3인방으로 지칭되는 비서관, 보좌관 출신의 참모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사실상 대거 구속이 된 상황이고 또 청와대 참모들 중에 상당수도 또 구속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호 업무를 맡는 데 있어서 경호라는 게 그렇습니다. 경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사람이 경호를 해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영선 행정관이 적임자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영선 행정관이 지금 아마 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좀 걸리는데 아직 이 구속이라든가 이런 어떤 신병 처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정도의 어떤 그 이영선 행정관의 경호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양호 소장께서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다 퇴임하신 다음에 경호인력이라는 게 비서들이랑 같이 그 봉화마을 내려가셨잖아요.
그럼 사실은 그 같이 가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김해로 이사가 되는데 그럼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가장 편하고 가장 뭐 인간적인 교감이 있는 아주 그런 참모들 중에서 딱 선별해가지고 같이 내려가는 건가요? 아니면 뭐 경호실이나 이렇게 알아서들 자, 이 사람들이랑 내려가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파면된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퇴임하시면. 전직 대통령이 예우해가는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이 별정직 공무원을 지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시에 있었던 잘 아시다시피 봉화마을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김경수 비서관, 김경수 현재 의원인데 당시에 부속실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김경수 비서관 등 지근거리에서 부속실에서 대통령을 보좌했던 분들이 같이 내려갔던 것 같고요. 아마 이영선 행정관 문제도 제가 볼 때는 파면된 대통령에 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경호에 관한 것들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인력 5년간 지원이 됩니다. 네, 경찰 인력뿐만 아니라 아마도 별도 경호 인력에 대해서 별정직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렇게 위법하고 탈법으로 해서 가지는 않는 것 같아서요. 저 부분은 본인이 검찰 수사 받는 것 별개로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자원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거든요. 자원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경호팀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자원 또 경호실에서 또 추천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영선 행정관이 경호팀에 간다고 해가지고 뭐를 뭐 묻기 위해서 간다. 막 그런 상관없는 것 같고 또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는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아마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아마 집행유예 밑으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재판 받는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큰 상관없이 대통령 옆에서 뭐 대통령이 뭐 지금 아니지만서도 경호는 해야 되니까 자 본인이 원하는 사람 또 본인이 하려고 하는 사람을 시키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이거 아마 이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짧게 보충하면 이영선 행정관은 경호의 업무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사적 심부름까지 그러니까 최순실이나 그동안 문고리 사면방에 못했던 그런 업무까지 경호 업무를 하면서 겸해서 아마 대통령을 도울 그런 아마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파면된 대통령인 경우에는 별도의 비서진들을 구성할 수 없으니 아마도 경호 인력으로 이영선 행정관을 데려감으로써 그것을 대체하는 건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뉴스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모들과 곧 작별 인사를 한 이후에 6시 이전에 청와대를 떠나서 사저인 삼성동으로 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들과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그 회의가 끝나는 대로 참모들과 작별 인사 후에 6시 이전에 삼성동 사저로 향할 것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지금 청와대 전속 카메라 기자가 위민관, 즉 청와대 비서들이 근무하고 있는 위민관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자, 저 위민관으로 전속 카메라 기자가 이동했다는 건 마지막 기념 촬영을 하겠다는 의미 그렇게 아닙니까? 보이겠네요. 박 대통령이 행정관들하고 다 인사를 나누고 행정관들과 악수하는 모습을 다 사진을 찍겠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간 것 같고요. 원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퇴임을 하시면 본관 앞에서 다 환송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행정관들 근무하는 위민관으로 가서 일일이 악수를 하는 것 같고요. 원래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월요일 오전에 얘기 나왔던 것도 행정관 다 출근하는 전부 다 출근하는 월요일 날 다 인사를 하고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답을 안 하셨는데 지금 일요일이기 때문에 뭐 많은 행정관들이 출근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비상 상황이고 수석들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남아있는 행정관들과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 길을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뭐 탄핵을 기념해서 촬영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대단히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통령이 마지막 하는 행적을 기록에 담기 위해서 그 기념 촬영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청와대를 나서는 모습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뭐 대통령이 탄핵됐긴 했지만 대통령을 모셨던 비서들이나 행정관들은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씁쓸하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오늘 대통령이 퇴거할지 모른다라는 소식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무하는 날은 아닌 비상근무자 이외에도 많은 그 비서관과 행정관 수석들이 아마 청와대 근무 중일 겁니다. 근무 중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많은 청와대 직원들과 대통령이 마지막 가는 길을 직원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을 보낸 이후에 그 청와대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이 400여 명 되는데 그중에 정부 부처에 파견받은 원래 공무원들은 부처로 복귀하면 될 텐데 나머지 별정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서 데려온 그 보좌진들 경우에는
아마도 불효불급한 외교안보 인력을 제외하고는 전 나머지 분들은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사임하고 사퇴해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게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잘 모시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결은 다릅니다만 닉슨 전 대통령이 1974년 8월 9일에 이 백악관을 떠나는 그 시점에서는 백악관 200명의 직원들이 도열을 해서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쳤다고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을 모셨던 청와대 직원들은 눈물을 흘릴까요? 박수를 쳐줄까요? 그때는 뭐 사퇴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야를 한 거죠. 우리 말로는 자진 사퇴 형식이기 때문에 뭐 그런 장면이 연출될 수 있지만 글쎄요. 뭐 개인적으로는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걸 표현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재판을 통해서 결정은 난 부분이고 그리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우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뭐 저기 백악관처럼 뭐 도열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청와대 직원들은 사실 좀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임기 말 청와대 생활이라는 건 굉장히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고강도 노동을 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거의 그 고강도 노동을 하는 데다가 임기 말쯤 되면 뭐 언론에 치이죠, 야당에 치이죠, 여당에 치이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 그런 가운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경우는 사실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불행하게, 불명예스럽게 이제 물러나고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그래 보람 있게 일했다라는 것이 항상 남거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 정말 열심히 일했지. 그때 내가 이런 국가적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정말 일을 했지라는 어떤 자부심 같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좀 불명예스럽게 떠나가는 것 때문에 본인들의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 위로를 드리고 싶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사장도 청와대를 출입했으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신경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박 대통령도 또 순방 때도 자주 뵈었었죠? 예, 한 2년 넘게 청와를 출입했기 때문에 여러 번 뵀었죠. 그리고 뭐 청와대 행정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잘 알고 있고요. 사실 가장 뭐 지금 한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번 사태의 피해자,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은 청와대 직원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최순실 이런 걸 알지 못한, 대부분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장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죠. 국정 운영을 위해서 사실은 또 워낙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부침이 많았기 때문에 뭐 세월호 참사라든지 메르스 사태라든지 이런 거 겪으면서 늘 비상근무, 뭐 세월호 사건 때는 거의 5, 6개월간 단 한 번도 주 7일 근무를 하면서 쉬지 않고 근무를 했던 게 청와대 행정관들이기 때문에 뭐 가장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일 테고 지금의 뭐 대통령과 이제 작별하는 것도 사실 뭐 대통령이 안쓰럽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본인들 스스로가 굉장히 좀 비참할 수 있는 순간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청와대 근무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탄핵당하면서 관저로 떠날 때 배웅을 해보고 했는데 국회 결정을 한다. 잘하든 못하든 간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으로 왜 그 미운정 고운정 이런 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거예요. 저는 뭐 그동안 노고들 뭐 경쟁자였던 야권이 보거나 아니면 같은 여권이었던 사람들이 보더라도 청와대에 대해서 보좌진들이 고생한 건 사실인데 지금 고생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는 고생, 임기를 마치지 못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든 보좌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직원이었던 보좌진이었다는 그 멍에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죽을 때까지 달고 가야 될 그 큰 멍에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사람보다도 가장 착잡한 것들이 청와대 직원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지만 역사는 냉정할 것입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를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데에는 보좌진들의 잘못 또한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주 냉정하게 평가할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뭐 수석 비서관들이나 뭐 비서관들이 뭘까 밑에 이제 부처에서 파견오는 행정관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실정이나 뭐 소통 이런 거랑 좀 거리가 먼 분들 아니에요. 좀 안 됐다는 생각이 아무래도 뭐 별안간 공무원 된 결정직보다는 원공이라고 원래부터 공무원이었던 분들은 부처로 부처 파견 나왔기 때문에 다시 부처로 원내 복귀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파견 나와 있는 기간 동안에 자기 경력이 계속 평생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정치적으로든 행정적으로든 마음이 부담이 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멍에는 있겠네요. 자, 지금 곧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기는 한 30분 내로 청와대를 떠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동은 물려드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로 인해서 혼란스럽고요. 경호 인력들이, 경찰들이 배치돼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동으로 도착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청와대를 떠나서 삼성동 사저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에 보시는 화면은 청와대고요. 아래 왼쪽이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입니다. 아래 오른쪽 화면은 삼성동 사저 앞에 골목인데요. 보시다시피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인파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워낙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불의의 사태를 막기 위한 경찰들의 경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사모 관련된 박사모 단체 지금 뉴스 속보 먼저 말씀드릴게요. 박사모 회장 태극기 집회에 올라가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던 분인데 삼성동 사저 앞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과연 오늘 저 박사모 회장이 삼성동에서 무슨 또 메시지를 내고 박근혜 군중들을 혹시 자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돼요. 회장이 왔다는 거는 다른 또 집회 시위자들 아니면 참가자들도 왔다고 좀 봐야 될 상황 같고 경찰하고 글쎄요 이거는 만약 박근혜 대통령 얼굴이 나온다 그러면 박사모면 박근혜 대통령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이기 때문에 더 좀 강렬하게 뭘 하지 않을까 또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경찰하고 대치된다든지 아니면 저 지지자들도 있지만 또 지지하지 않는 자들도 저기 있거든요. 기자단도 있고 그러니까 충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내려서 입장 발표하냐 마냐 그 부분인데 그래서 입장 발표를 좀 하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짧게 한다든지 아니면 말씀처럼 본인이 하지 않는다면 메시지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얼굴을 본다. 내리는 모습을 봤을 때. 얼굴이요?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경찰 병력이 대거 지금 저쪽에 배치가 됐기 때문에 만일의 상황에 또 대비를 해야 되고 대비를 하고 있다 믿고 있는데요. 지금 6시에 출발을 하면 지금 이 시간에는 한 30분, 40분 정도면 삼성동에 도착을 하게 되겠죠. 보통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예전에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본인의 일기장에 권력은 칼이다. 그래서 그 칼에 찔리게 되면 누구보다도 예리하게 찔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본인이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어떤 퇴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4년 만에 들어왔던 청와대에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찹찹하고 슬픈 심정 본인 스스로일 것 같아요. 박근혜로 인간으로 봤을 때 참 너무 기구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다. 국민들이 다 그래 느낄 겁니다. 옛날에 영예 시절, 퍼스트 레이드 시절 때 그렇고 또 새로 들어갔던 청와대에도 그렇게 좋지 않게 지금 나오는 모습이 두 번을 그렇게 나오네요. 본인이 그 어떤 만약에 이제 나온다면 차량 안에서라든지 청와대를 지나면서 남산 터널 지나서 한남대교로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많은 생각을 아마 할 것 같아요. 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구하구나라고 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아마 알기 때문에 지금 박사모 단체라든지 그 자리에 지금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인간으로 봤을 때 대통령 이걸 다 떠나가지고 상당히 진짜 기구한 인생이다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권력을 칼이라고 이제 비유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 대한민국이 정말 큰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통치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대통령이란 직위를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직위를 갖게 되면 결국 그것은 자신도 죽이고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에도 굉장히 위해가 된다라는 것이 오래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훈으로부터 저는 남은 2개월이지만 정말 혹독하게 이 사람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통치 능력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모든 검증이 그야말로 병역비리다, 무슨 부패 의혹이다 이런 그야말로 공격하기 위한 선거 캠페인, 네거티브 캠페인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전락했는데 그게 아니라 과연 이 사람이 준비가 돼 있는가. 그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끌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혹독하게 저는 검증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시각 삼성동의 화면의 모습입니다. 지금 많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몰려들고 있고요. 박사모 회장의 장모 씨도 삼성동 사저 앞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삼성동 모습 보이고 계시는데요. 태극기를 흔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분 내로 청와대를 떠나서 이곳 삼성동으로 올 것 같습니다. 과연 삼성동에 도착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뉴스 속보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시 이전에 청와대를 떠나서 삼성동 사저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18대 대통령으로 청와대 34년 만에 입성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기거했던 삼성동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과연 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 메시지를 어떤 내용으로 내놓게 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뒷모습,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뒷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저희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속되는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정 역사상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이 오늘 사저로 돌아갑니다. 다시는 우리의 헌정 역사에서 탄핵되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오늘 뉴스뱅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분 전문가분들 감사합니다.